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글로벌 유동성이 증가하면 코인 주식 가격이 오를까요? 언제쯤 오를 수 있을지 맞출 수 있을까요? 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최근에 이제 블랙록 등 6개 기관이 토큰화된 미국 국채를 몇 퍼센트 들고 있다? 무려 88%를 보유하고 있답니다. 단연 1위는 블랙록입니다. 25억 달러. 2위는 프랭클린 템플턴이에요. 이제 경쟁사가 되겠죠. 3위는 슈퍼스테이트, 4위는 온더 파이낸스, 서클 또 온더 파이낸스입니다. 이 미국 국채요. 사실 이 전 세계에 다 뿌려져 있는 미국의 국가 부채가 되겠죠. 이것의 그 전체 시총에서 현재 토큰화된 미국 국채가 몇 퍼센트나 되는지 제가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0.03%도 안 됩니다. 이걸 뭐 시작을 안 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했다고 하기도 뭐한 정말 뭐 걸음마 중에 걸음마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것이다. 근데 빅6 기관 중에 5개가요. 블랙록이거나 블랙록이 투자를 해놓은 대주주로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서클은 많이 들어보셨고 온더 파이낸스도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슈퍼스테이트는 뭘까요? RWA 회사고요. 디파이 해서 미국 주로 국채, 비트코인, 스테이블 코인, 심지어 부동산, 이런 증권에도 투자를 해서 이자도 주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슈퍼스테이트 여기에 CEO가 알고 봤더니 그 컴파운드라고 하는 디파이 프로젝트가 있어요. 거기 대표가 여기 CEO입니다. 그러니까 겸직을 어떻게 보면 하고 있습니다. 슈퍼스테이트 대주주가 갑자기 궁금해서요. 제가 쳐봤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회사도 있고요. 이제 코인 펀드 여기 이제 투자하는 회사도 있고 떡하니 누가 있습니까? 블랙록이 들어가 있네요. 블랙록이 여기 대주주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서는 부동산, 채권, 증권을 다 어디로 옮기고 있다? 블록체인 상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블랙록의 힘이 대단하죠. 기존의 아날로그 금융을 디지털 금융으로 다 바꾸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죠. 기득권이라고 썼지만 이제 어딥니까? 블랙록도 있고 피델리티도 있고 월가 금융 세력들이 판을 새롭게 다시 짜고 있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만 하냐? 아닙니다. CBDC도 있고요. XRP도 쓰고 스텔라 루멘도 쓰고 그 외에 레이어 1, 레이어 2 다 쓸 겁니다. ISO 2002 국제표준 이거 무조건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전자식으로 국제표준을 확립해 나가는 지금 거의 이제 마지막 올해 11월 달이 그 파이널 데드라인입니다. 비트코인도 나름의 가치가 있어요. 이거 초우량 담보로 쓰는 거고 국채, 주식, 부동산 everything will be tokenized 그거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처음 이거 코인을 시작했던 14년 이래 10년이 넘었죠. 비트코인은 항상 사기였습니다. 다단계였고요. 돈 세탁 지표였잖아요. 근데 사실 23년 6월달 비트코인의 글로벌 포머는 실현 시작이 그때 됐어요. 왜요? 요때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을 했거든요. 신청하는 순간 사실은 그 합의가 끝난 거다. 제가 계속 이런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지금은 뭡니까? 지금 비트코인 사기라고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우리가 상대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조금 준비가 안 돼 있으신 분들이겠죠. 현재는 근데 내러티브가 뭔지 아십니까? 알트는 쓰레기다 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알트코인에 대한 기대가 솔직히 굉장히 큽니다. 아마 폭등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지금 사라 팔아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쉽게 말하면 이제 양털깎기라고 하는 게요. 이게 근래 2000년대 이후만 봐도 사실 수도 없이 반복이 이게 계속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수백 년을 봐도 비슷합니다. 근래를
보자면 뭐 IMF 97년도 있었고 2008년도 있었고 전쟁도 있었고 코로나도 있었고 최근에 그 명분이 뭡니까? 관세인 거예요. 관세 폭탄을 던지면서 전 세계를 공포에 후두루들 떨게 하는 거잖아요. 저는 긍정론자, 낙관론자거든요. 왜냐하면 역사, 금융의 역사, 시장의 역사를 한번 뭐 미국 주식 역사만 보셔도요. 똑같지는 않아요. 매번 이제 다르죠. 명분은 다르고 이벤트도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략 역사는 비슷하게 항상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아처 헤이즈가 파티를 즐길 시간이다. 강세장 is back.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단기 바닥을 이미 찍었고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이다. 돈이 풀린다. 그리고 달러 가치가 하락이 되기 때문에 코인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글로벌 유동성에 대해서 그리고 코인 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에 대한 현재까지의 정보를 바탕으로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이 화폐를 찍어낼 이 계획을 이제 발표를 합니다. 1996년도부터 현재까지의 글로벌 M2 차트입니다. 보시면 뭔가 이제 일종의 사이클이 있음을 이제 한눈에 보시면 알 수가 있죠. 제가 지금 빨간색 라인을 그었습니다. 0을 기준으로 밑에 있으면 통화 공급이 플러스가 아니고 실은 마이너스가 됐다라는 얘기죠. 97년도 IMF 이때 이제 마이너스로 갔었고요. 2000년대 초반에 닷컴 버블이 붕괴가 되었을 때 이때도 이제 긴축으로 돌아섰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굉장히 마이너스가 심했죠. 이때 저는 사실상 경기 침체에 돌입을 했었고요. 실제 마이너스 GDP 성장 2분기 이상 이때 마이너스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24년도까지 글로벌 유동성이 실은 증가했죠. 생각해 보시면 22년이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미국 주식도 그랬고요. 비트코인도 그때가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바닥이었네요. 알고 보니까 유동성이 계속 풀렸던 거죠. 돈이 풀렸던 거예요. 22년, 23년, 24년까지. 최근에 조금 이렇게 좀 떨어져 있다가 다시 고개를 빼꼼 내미는 듯한 모양이긴 합니다.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요인을 꼽아라. 저는 여전히 유동성을 꼽습니다. 관세 폭탄 물론 영향을 미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이 더 돈이 그냥 시장에 시원하게 풀리면 그거 뚫고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닥을 찍고 유동성이 크게 급등을 하면요. 실은 코인만 오르는 게 아니고 주식도 오르고 시간차를 두고 부동산도 오릅니다. 이게요. 하지만 1, 2주 있다가 한두 달 있다가 어떻게 되겠어? 그거는 점쟁이를 찾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지금 글로벌 M2를 제가 거의 한 30년 이상의 차트를 가져왔잖아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길면 1년 이상의 방향성을 보시는데 저는 매우 적합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라울 팔을 우리가 못 맞췄다고 욕하지만 그 친구가 2022년에 가지고 있던 현금을 싹 다 부었던 이유가 바로 이 글로벌 M2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의 상황은 어떨까요? 제가 조금 확대를 해봤습니다. 2022년도부터 25년 4월 현재까지의 글로벌 M2 차트입니다. 22년 대략 10월 정도의 바닥을 찍었습니다. 이때 가장 이제 화폐가 소위 이제 귀해졌던 시즌이죠.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은 게 아니고 돈을 흡수했던 때입니다. 근데 24년 9월에서 10월까지 시원하게 유동성이 올라간 거죠. 실은 미국 연준에서는 아직도 QT를 진행하고 있어요. 아직 QT, 긴축을 끝내지 않았는데 어디서 이렇게 돈이 풀렸을까요? 연준에서는 QT 한다고 해놓고 뒤에서 재무부에서 은행 위기라며 파산했다며 23년 3월부터 돈을 시원하게 사실은 이걸 대중들은 눈을 잘 못 챘던 거예요. 기존에 2008년도에 했던 그런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은 대중들이 속은 겁니다. 어찌됐건 유동성이 쭉 올랐다가 24년 12월 또 유동성이 감소했다가 최근에 다시 반등을 하고 있죠. 이건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글로벌 유동성은 달러 인덱스와 반비례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풀리면 달러는 약해지고요.
달러가 강해지면 유동성은 줄어듭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빨간색이 유동성이지 않습니까? 제가 검정색, 이건 달러 인덱스입니다. 지금 유동성이 작년 4분기에 유동성은 떨어졌죠. 달러가 트럼프가 이제 그 당선이 되고 달러 강세가 치솟았었죠. 12월까지 특히 올랐고요. 최근에 특히 이제 올해 1분기 달러가 다시 약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제가 최대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요. 전 세계 국가들이, 기업들이 빚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빚의 50% 절반 이상이 달러로 된 빚입니다. 쉽게 말해서 달러로 빚을 갚아야 돼요. 첫 번째로 빚이 달러화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달러가 약해진다라는 얘기는 실제 갚아야 될 표기된 금액, 내 빚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가 약해지는 것을 중국이다, 유럽이다, 아니면 뭐 이제 어려운 국가 기업이 그토록 바라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실제로 표기된 금액이 낮아졌지만 그걸 또 뭘로 갚아야 된다고요? 그걸 달러로 갚아야 돼요. 근데 달러가 약해졌다? 이건 thank you so much죠. 그러니까 달러가 약해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원화를 바꿔서 달러로 이제 빚을 갚아야 되는데 우리의 부담이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해서 모두가 해피해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유동성이 그래서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트위터 보다가 이 친구가 뭐라고 했는데 무슨 얘기냐. 이 데이터가 난 틀렸으면 좋겠어. 뭐 이건 뒤에서 보여드리고요. 한 두세 달 후 여름이 올 텐데 비트코인이 무려 우리 돈으로 3억 5천만 원까지 폭등한다? 그 두세 달 만에. 왜냐하면 글로벌 유동성 차트를 보여줍니다. 글로벌 M2가 치솟았거든. 근데 비트코인보다 대략 한 3달 정도 선행하던데 라는 얘기예요. 곧 수직 상승을 하지 않겠어? 왜냐하면 머니 포인터 지금 불티나게 돌리고 있던데 이미 이게 확정이 어느 정도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왜 가격은 안 올랐을까? 하지만 가로 열고 닫고 곧 오르지 않겠어? 라는 기대감을 드러낸 거죠. 그러면서 이 차트를 보여줍니다. 노란색을 보시면, 이거 보시면 그냥 치솟았죠. 이게 뭐냐면요. 글로벌 유동성 M2입니다. 이것을 보고 이제 밑에 보시면 이 색깔이 약간 뭐 검정색, 빨간색 섞여 있는 이 색깔은 사실 비트코인 가격이거든요. 가격과 글로벌 M2가 어떻습니까? 실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뭐 일시적으로 이게 조금 들뜨는 경향이 있는 때도 있지만 결국은 합쳐지거든요. 이것을 만약에 추세로, 토대로 비트코인 가격을 예측해 보자면 불과 2달 안에 비트코인이 지금 22만 달러를 넘어간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2달 후에 3억이 넘어간다고요? 그래요. 뭐 그럼 좋겠지만 이거 너무 과격한 예측 아닐까요? 좀 더 팠습니다. 글로벌 M2 이걸 제가 풀어서 말씀을 다시 드리면 전 세계의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있겠죠. 미국에 뭐 연준이 있고 뭐 유럽의 중앙은행, 중국의 중앙은행, 한국, 뭐 일본, 중국 있잖아요. 이 중앙은행들이 발행하는 총 통화 발행량의 합계가 글로벌 M2가 되겠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미국 연준의 머니 서플라이, 유럽의 공급량, 중국, 일본, 영국, 캐나다, 호주, 인도, 우리 남한, 우리 사우스 코리아도 있습니다. 브라질, 러시아. 여기서 찍어낸 그 통화량을 싹 다 합치면 글로벌 M2가 되는 겁니다. 분명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이걸 토대로 한다면 지금 비트코인이 대략 뭐 몇 달 안에 줄라이면 이게 7월 달이거든요. 4만 달러까지도 지금 갈 수 있겠다. 이게 지금 2억이 사실 넘어갑니다. 근데 보시면 체크박스에 인디아 머니 서플라이, 인도의 머니 서플라이 M2를 뺐어요. 왜 뺐을까요? 제가 그래서 이걸 좀 더 알아보니까 인도에서 뭐 중앙은행에서 발표를 하겠죠. 근데 보이십니까? 머니 서플라이가 이렇게 그냥 평평하다가 이거는 조금 심하다 싶을 정도로 하늘로 솟아버렸죠. 인도 중앙은행에서 화폐 발행량, 이제 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한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거 조금 말도 안 돼요. 이게 화폐 발행량이 이런 식으로 무슨 코인도 이렇게까지는 안 오르거든요.
뒤에 이제 이걸 분석을 한번 해둔 것들 제가 한번 싹 다 봤어요. 어떤 사람은 이거 그냥 0을 하나 더 뒤에다 써놓은 거다.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다. 뭐 세수가 갑자기 들어왔는데 아니면 뭐 중복으로 했을 수도 있고 사람이 그냥 뭐 실수로 잘못했을 수도 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아마도 뭔가 실수, 오류가 있을 것으로 생각돼요. 그러니까 더 많이 과대 계상을 한 거죠. 돈이 더 많이 풀릴 것이다. 좀비 노드 뭐 이런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매크로 투자자들은 그래서 인도의 화폐 발행량 M2를 인도 화폐 공급량을 그냥 빼버렸답니다. 그 수치를 사용하고 있다. 근데요. 인도의 화폐 발행량을 그냥 전체를 다 드러낸 거예요. 다 뺐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유동성은 증가한 것은 팩트. 인도 거를 뺀다고 해도 2달에서 3달이 지나면 비트코인이 12만 달러에서 14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합니다. 비트코인이 2-3달 후에 여름이죠. 보통 여름에 이렇게까지 오르진 않거든요. 어찌됐건 1.7억에서 2억 원을 넘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또 이제 어떤 사람은 뭐 콜린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분석이 나는 마음에 들더라. 그러니까 인도 화폐 공급량 M2를 삭제한 글로벌 M2를 토대로 비트코인 가격을 예측을 해보자면 2-3달 지났을 때 비트코인이 이 사람은 17만 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 우리 돈으로 2.4억 원을 돌파할 것이다 라고 봅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인도의 글로벌 M2, 그러니까 인도의 화폐 발행량 M2를 포함을 시키면요. 지금 이거 보이십니까? 인도의 화폐 발행량이 좀 너무 이걸 집어넣으니까 너무 심하잖아요. 이건 조금 저도 이제 말이 안 된다라고 솔직히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괄호 열고 닫고 뭐야 이거 인도 M2 화폐 공급량 이거 뭐 실수 아니야? 버그 아니야? 지금 이런 문구를 그래서 누가 지금 여기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뭐 비트코인 지금 뭐 30몇만 달러를 간다? 이건 제가 봐도 조금 과도한 설정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인도 M2를 뺐다. 그것을 이제 기반으로 글로벌 M2를 지금 노란색으로 표기를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M2가 사실은 치솟고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비트코인이 17만 달러, 16만 달러 쪽을 찍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가능케 합니다. 궁금한 거죠. 정말 저 정도로 뭐 저희 3억까지는 아니고 뭐 2억은 진짜 넘을 수 있겠어? 불과 2-3달 안에? 여기서 조금 투자 고수들의 명언을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제 생각 말씀드릴 겁니다. 폴 세뮬슨,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리고요. 본인도 노벨상, 제자들도 줄줄이 노벨상을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투자는 그 그림, 페인트, 물감이 말라가고 풀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어야만 한다. 서두르지 말아라 라는 얘기죠. 신나는 거 원하니? 그러면 한 100만 원 들고 라스베가스로 가세요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세스 클라터맨이라고 이분이 있는데 이분은 별명이 제2의 워런 버핏,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입니다. 워런 버핏, 벤저민 그레이엄과 대표적인 가치 투자자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 사람이 투자자의 가장 큰 장점은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갑니다. 조지 소로스는 뭐 설명할 필요는 없죠. 예측이 맞았냐, 틀렸냐, 이것도 중요한데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다? 당신이 맞췄을 때는 얼마를 벌고 틀렸을 때는 얼마를 잃느냐 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돈 함부로 걸지 말고 틀렸을 때 큰 돈을 잃을 행동은 자체를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로 저는 들었습니다. 레이 달리오는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크리스탈 볼, 이제 미래를 볼 수 있는 수정 구슬을 가지고 사는 사람, 미래를 맞추겠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깨진 유리 조각을 먹을 것이다. 미래를 맞추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지금 세게 한 거죠. 이 자체가 뭐다? 도박이다. 죽을 수 있다. 이런 얘기로 저는 들렸습니다. 하워드 막스, 투자 경력이 50년이 넘습니다. 미래 예측은 불가능하다. 그냥 못을 박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준비할 수는 있다. 저는 사실 하워드 막스 이 얘기를 근거로 저만의 의견을 말씀드렸던 거죠. 실력자는요, 미래를 잘 맞추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차피 못 맞춰요. 어쩌다 한두 번이고, 틀렸을 때 날아갈 수 있는 것은 그거는 도박이죠. 그게 아니고요. 그냥 잘 대응하는 것. 잘 준비를 해야 대응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미리 생각을 해보고 다 계획이 있었네. 라는 얘기가 실은 나와야 됩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인도를 넣든지 빼든지 글로벌 M2로 가격 예측이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다고 봐요. 유동성은 여전히 1순위 요소가 맞아요. 그리고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보는데 매우 적합해요. 근데 단기적인 것은 저는 모르겠어요. 단기적인 것은 모르겠다. 이게 뭐 한 달, 두 달, 뭐 세 달이라고 하지만 진짜 세 달 후에 딱 그 가격으로 가 있을 확률은 글쎄요. 가격까지 그 기간까지 맞춘다. 당연히 저는 이거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긍정론자, 낙관론자를 말씀드렸죠. 글로벌 M2가 급증한 거는 팩트. 이제 그것을 너무 과장한 사람이 있고 거짓말한 사람이 있을 수는 있을지언정 늘어난 건 맞아요. 그게 이제 일정 부분은 달러가 약세로 돌아섰기 때문도 팩트입니다.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미국 연준에서 뭐 중국이나 유럽은 지금 미국 연준 금리나 기다리고 있어요. 물론 이제 5월은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그럼 뭐 6월이든 저기 뭐 7월이 됐건 연준에서도 전 세계에서 금리 인하를 한다. 지금 미 중간에 지금 관세 합의가 제가 볼 때 뭐 그렇게 머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거 다 현실화되면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때 기회는 사라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지금 오르겠으니까 그냥 묻지도 않고 그냥 따지지도 않고 비투를 하겠다, 연극을 하겠다, 그냥 급한 돈 갖다가 시간표 있는 돈 쓰겠다, 깨진 유리를 먹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좋은 점만 말씀을 드렸죠. 안 좋은 점 뭐가 있냐? 각국의 중앙은행들에서 발표한 이 M2 글로벌 유동성이 이제 그 자료가 작성이 됐을 텐데 오류가 가능해요. 이거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실제로 편차가 있습니다. 인도의 M2가 지금 대표적인 거고 이거는 누가 봐도 좀 틀린 것 같고요. 중국도 실은 최근에 글로벌 유동성 M2의 개념을 확장시켰어요. 3달 후에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이걸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단타는 되도록이면 저는 피하자. 본인이 0.1% 안에 드는 트레이더가 아닌 이상은 저는 당연히 안 하시는 게 생존할 수 있는 비결이다 생각을 합니다. M2 하는데요. 그냥 한마디로 M2가 뭐냐? 그 나라 안에 풀리는 현금, 당장 찾을 수 있는 은행 예금, 짧은 기간에 현금화할 수 있는 금융상품, 더 쉽게 사람들이 쉽게 그냥 내 통장에 빼서 쓸 수 있는 돈, 이게 M2입니다. 중국에서 왜 M2의 개념을 근데 확장했을까요? 지금 중국에서요, 아시다시피 부동산 시장 안 좋죠. 경기, 실업률 치솟아서 심지어 그 집계조차 포기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기업들이 투자 잘 안 합니다. 소비, 돈도 잘 안 써요. 사람들이 돈을 안 쓰고 이러고 있다 보니 돈을 벌어도 안 쓰고 은행이나 투자 상품에 묶어두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돈이 별로 좀 풀린 것 같지가 않은데 실제로는 엄청 풀려 있답니다. 근데 이 M2는 실은 은행이 들고 있는 돈을 합산을 하거든요. 실제로는 비은행 금융기관, 예를 들면 보험사, 자산운용사, 대출하는 회사들, 사금융, 우리가 모르는 쪽에 돈이 실은 엄청 풀려 있다라는 것을 중국에서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것으로는 쉽게 찾을 수 있는 돈이 너무 제한이 되다 보니 새로운 M2 개념으로 은행 외 금융기관에 있는 돈까지 포함을 시키려고 했던 거랍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중국 경제가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뭐 돈 많이 풀어놨어. 금리 계속 낮출 거야. 이런 것들 좀 숨기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정적인 분들은
중국이나 유럽이나 지금 사실 전 세계 경제 뭐 영국이든 저기 뭐 캐나다든 뭐 좋지 않아요. 안 좋을 게 뻔히 보여요. 지금 트럼프가 지금 세계를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놨기 때문에 선제 금리 인하를 그래서 작년부터 한 겁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많이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도망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저 같은 긍정론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계 경제가 최악이야? 끝났어? 그러면 더더욱 전 세계 중앙은행들에서 더 금리를 더 내릴 거고 돈을 더 많이 찍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황은 똑같은데 결론이 다르죠. 유동성이 증가하면 결국 이 모든 것은 단기 소음에 불과할 것이다. 지나고 나면 뭐다? 추억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매크로의 방향성, 매크로 거시경제 우리가 이거 공부하는 이유는 방향성 보려고 하는 거예요. 방향성이 그냥 막 네거티브 하면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팔고 그냥 가만히 현금 쌓고 기다리셔야 돼요. 지금 저는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왜냐? 방향성이 의미하는 것은 첫 번째 약 달러예요. 두 번째 금리 인하로 인한 뭐 예전처럼 제로 금리는 아닐 겁니다. 중금리예요. 중금리. 그 다음에 유가, 저유가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관세 전쟁 벌이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달러를 약하게 만들겠다가 있습니다. 미란 보고서도 이게 기재가 돼 있죠. 약 달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 지금 빚지고 사는 사람들의 빚의 표기 금액을 줄여주는 거예요. 왜? 달러가 지금 약해졌으니까. 그리고 실제 갚아야 할 돈도 달러로 갚는데 달러가 상대적으로 약해졌다. 상환액이 감소하는 효과가 실제로 있어요. 사람들이 여유가 좀 더 생기겠죠. 이 약달러를 기반으로 유동성이 그래서 증가하면 일반적으로 모든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은 착시 효과인데요. 왜냐하면 달러가 약해졌으니까 달러로 표시하는 비트코인, 뭐 이게 금, 뭐 주식, 뭐 미국의 뭐 애플 주식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는 것처럼 실은 보이는 거예요. 긍정론자적인 발언을 한 가지 더 한다면 미국과 중국 결국 합의할 수밖에 없잖아요. 얘네들 합의 안 하면 둘 다 죽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기에 지금 크립토적인 요소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규제 명확성을 위해서 뭐 SEC, 크립토맘, 저 헤스터 피어스 의원 열심히 지금 숙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들요 지금 이미 올라가 있어요. 이게 결국 통과가 될 것이다. 빅테크 회사들이요 블랙락이 가자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이 친구들 결국 들어올 겁니다. 좀 더 빠르게는 알트코인 ETF, 특히 블랙락이 XRP랑 솔라나 이거 저는 그들은 타이밍 그 라인이 이미 잡혀져 있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겠죠. 방향성이 지금 너무 확실한데 제 의견 이거예요. 2달, 3달, 3달, 4달 좀 늦게 가면 어떻습니까? 그냥 뭐 이거 뭐 급한 돈도 아니고 기다리면서 공부하시고 원화채굴해서 싸면 좀 더 사면 훨씬 더 이익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강의 변동성이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래서 여기서 일단 뭐 이제 뭐 경제적 자유는 저 두 번째, 세 번째 일이고요. 일단 살아남으셔야 돼요. 혹독한 훈련이 필요한 거죠. 쉽지 않으면 훈련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지금 뭐 이렇게 유튜브 보시면서 혹은 책을 보시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거. 원화 채굴 지금 각 직업 전선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있는 거. 그리고 일시적으로 마이너스가 굉장히 심해요. 특히 알트코인들. 대부분 지금 마이너스 뭐 분수한 게 마이너스 50에서 60이고요. 뭐 심하면 저 마이너스 8, 90까지 가요. 이것을 견딘다는 게 이게 쉽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좋은 코인을 지금 선택했다는 가정하에입니다. 일시적으로 견디고 묶고 더블로 가는 건 이건 절대 본능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쉽지 않아요. 바이더 딥을 한다? 어쩌다 한두 번은 바이더 딥 하겠죠. 지하 38층까지 빠지는데 바이더 딥을 외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리고 제가 뭐 최근에 금을 팔았다. 금 많이 판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제가 왜 얘기를 드렸냐? 코인도 똑같다니까요. 부동산도 원리는 똑같아요. 주식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을 맞았다면 참아야죠. 그러니까 팔고 싶어도 좀 참았다가 저는 한 3번 정도 그냥 참으려고 저도 꾹 그냥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좀 더 높게 팔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뭐다? 이게 훈련입니다. 훈련을 잘 하시면 나중에 정신 못 차릴 때 아마 몸이 기억하지 않을까요? 전날 5억 달러만큼의 비트코인이 코인베이스 거래소에서 출금이 됐다. 기관들이 사고 있는 거 아니냐? 뭐 거의 한 7천 개를 쓸어 담았다. 이더리움도 뭐 비트만큼은 아니지만 1.5억 달러, 한 2천억 이상 누군가 샀다 카더라. 비트코인 수요 지표가 양수 전환을 했다. 시장에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 마이너스 20만 비트코인 수준의 극단적 마이너스에서 갑자기 플러스로 반등합니다. 실은 이거 보고 우리 주기영 대표님이 끝났다, 시즌 종료다라고 했거든요. 갑자기 플러스로 반등을 했습니다. 무슨 차트냐면 이 차트예요. 비트코인이 이제 초록색은 기관들이 수요가 크다라는 거고요. 밑에 이제 마이너스, 이게 피 색깔이라 보시면 돼요. 쭉쭉 빠져나간다. 2022년, 23년은 뭐 기억하시죠? 22년 테라루나 FTX, 23년 뭐 유동성이 그렇게 말라 비틀어지고 달러는 치솟아 버리니 은행들이 파산을 했던 거죠. 은행 위기 있었습니다. 23년 말, 뭐 무슨 이유에서인지 지금 비트코인 마이너스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순식간에 이게 빠졌다라는 얘기예요. 팔아 던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직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요때 이제 비트코인 ETF가 최초로 승인이 됐었죠. 24년 3월 달 특히 비트코인 1억 시대가 열렸다. 기억하십니까? 초록색이 빨간색이, 그러니까 골이 깊으니까요. 지금 산이 어떻게 됩니까? 엄청 높았던 거예요. 하지만 비트코인 1억 시대 열렸다 하고 7개월, 8개월을 내리쉬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고 11월, 12월이 잠깐 올랐다가 최근에 많이 빠졌습니다. 물론 작년 수준은 아니지만 엄청 이거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그냥 이거 지금 이 추세상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저는 뭐 더 오를 수 있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게요, 비투 안 하시고 이게 영끌 안 하시고 뭐 선물 옵션 안 하시고요, 다 먹으려고 하지만 않으면 이건 절대적으로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에요. 근데 내 욕심이 적은 돈으로 한번 방망이 그냥 길게 잡아서 그냥 장외 홈런 한 방이면 이거 다 갚을 수 있으니까 이 생각만 버리시면 돼요. 다 먹으려고 하지만 않으면 이건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이번 한 주도 힘찬 한 주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